자, 2020년 3월 9일 3월 둘째 주 위클리 서머리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제 지난주에 트레이더 준이라는 분께서 의견을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, 정말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누군가가 계속 듣고 있고 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뿌듯함을 느꼈습니다.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, 그리고 지난주랑 이번 주랑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지금이 점심시간이다. 이제 12시가 되는데 오히려 지난주가 지나고 또 오전 동안 아주 많은 일이 있어서 지난주는 간단하게 또 지난주처럼 정리를 하고 또 태희랑 둘이 의견을 나눠보겠습니다. 지난주는 코로나19의 영향력이 이제 전반적으로 미국이랑 유럽 쪽에 많이 퍼지면서 리스크 오프의 모습을 보이면서 변동성이 매우 컸던 주간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. 이제 특징적인 거는 이제 달러가 이제 1년 중 최저점을 갱신했습니다. 이제 페드에서 이제 긴급 금리 인하가 있었고, 또 향후에 있을 FOMC에서도 추가적으로 인하를 할 것이라는 어떤 전망이 계속 있으면서 최저점을 갱신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또 특징적이었던 게 채권인데, 채권도 이제 주간으로 42bp 정도 내려가지고 최저치를 갱신했었고, 이건 이제 앞으로 이제 코로나19 사태의 악화로 리세션이 진짜 올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좀 반영돼서 안전자산으로의 수요가 좀 몰리면서 채권 금리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유가도 되게 특징적이었는데요. 기본적으로 리세션에 대한 어떤 우려가 커진 데 이어서 추가 감산 여부가 되게 좀 중요했었는데, 금요일에 그 이제 무산되면서 주간으로는 7.7% 이렇게 빠지고, 금요일에는 거의 10% 넘게 빠지고, 지금도 오늘 아침에도 거의 한 20% 넘게 빠졌었잖아요. 27%까지 갔어요. 네, 27%까지. 유가가 좀 특징적인 커머디티 상품 중에 하나였습니다. 자,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은, 우리가 여기서 고민을 해야 될 거는 지금 현재 상황이 끝이냐 아니냐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야 되고,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다음에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시장을 대응을 하느냐, 이런 걸 위주로 좀 얘기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. 네. 지금 상황을 보면 바닥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쉽지가 않지. 쉽지 않죠. 쉽지 않은 것 같아.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면은 건영이가 지금 3주째 재택근무 중이어가지고 건영이 실전편을 못 찍고 있기는 한데, 지난주에 건영이 포트폴리오를 좀 조정을 했어요. 그래가지고 기존에 갖고 있었던 IT주 삼전이나 닉스 같은 거 다 팔아버리고, 그리고 그 셀케 플레임이 뭐였지? 셀트리온 헬스케어 미치겠다. 셀트리온 헬스케어랑 코스맥스 랑 코스피 숏을 좀 쳤죠. 코스피 숏은 좀 강하게 쳤지. ETF를 가가지고 레버리지 2배짜리로 쳤어요. 지금 그런 상황이고, 그렇게 한 이유 자체가 좀 더 좋지가 않다. 차트상으로도 좋지가 않은 것 같아. 그리고 좀 더 빠질 룸은 있죠. 충분히 있어 보이고, 지난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오히려 다른 나라,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주식들에 비해서 굉장히 선방을 한 거였었다고 봐야지. 그래서 오히려 더 우리나라 주식은 빠질 룸이 더 생긴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어. 사실 지난주에 우리나라 조금 아웃퍼폼 한 부분이 좀 있고, 실제로 주간으로는 올랐거든요. 어쨌든 지수가. 그래서 이제는 좀 뭐 사볼만 하겠다 하고 들어갔던 사람들이 지금 다 완전히 오늘 아침 시가부터 그치. 되게 안 좋은 상황이라서 수급적으로는 엄청 더 꼬인 상태가 돼버렸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뭐 개인적으로는 조금 계속 저가 매수의 입장을 좀 유지를 했었는데, 유가가 엄청 큰 것 같아요. 사실 지난주 이제 금요일에 있었던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미선이 많이 밀리면서 전반적으로 지지해야 될 어떤 부분들이나 그런 것들이 다 붕괴돼서 조금 더 하방을 열어둬야 되는 시점으로 저도 좀 생각을 좀 많이 바꾼 상태인데, 선물 기준으로는 한 250까지는 열어둬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추가방이 한 지수 기준으로 한 5%, 6% 정도는 더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는 대응하고 있습니다. 지금 얼마지? 우리나라 금요일 야선 270이었고요. 지금 현재가 262입니다. 262이고 오늘만 12포인트 빠지는 거거든요. 거기서 추가적으로 12포인트, 그러니까 한 5% 그렇지. 정도. 지금 현재도 거의 한 마이너스 4% 좀 넘잖아. 네, 그렇죠. 그러니까 한 5% 정도 앞으로 더 열어두면은, 근데 거기가 진짜 깨지면 그 다음 모르겠어요. 네. 그리고 조금 더 주식을 안 좋게 보는 이유는, 우리가 그동안 그래도 우리나라 주식이 그나마 조금 나았다고 이야기를 해왔던 근거 중 하나가 환율의 안정성이었는데, 환율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. 장중에 한 1207원까지도 찍고 지금 약간 1200원 수준에서
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환율이 이런 식으로 급격한 상승을 보이면은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. 우리나라에서 상황이 안 좋을 때 환율이 갖고 있는 그 이미지, 그 여파 그런 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조금 약간 암울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. 하지만 암울한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뭐 아래든 위든 변동성이 있다는 거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되기는 하지. 그렇죠. 우리가 그동안 얘기했듯이 뭐 해외 선물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국내 선물도 될 수 있고 ETF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상품이 그 기회가 될 수가 있기는 하고, 근데 주식을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국민들의 대부분의 금융 투자라고 하면 주식 쪽에 조금 치우쳐져 있으니까 주식 쪽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는 맞는 것 같기는 하고, 그럼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그동안은 이제 금주 주목할 상품이라고 했는데 이번 주부터 이름을 금융자산으로 바꿨어요. 왜 바꿨냐면 구글에서 우리는 금융상품을 광고를 한 적이 없는데 금융상품을 광고를 했다고 그래가지고, 이 금융상품이라고 하면 펀드나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금융자산이라고 이야기를 했고, 거기서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에 얘기를 한 게 원유는 당연한 거고, 이거는 투자를 할까 말까 뭐 지금 슛을 칠까 말까의 문제가 아니라 원유가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미국의 셰일가스 관련된 기업들의 뭐 굉장히 악영향을 끼치게 될 거고,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자금 시장에 분명히 큰 문제가 생길 거기 때문에 원유 가격은 계속 봐야 될 것 같고, 거기에다가 이제 금은 뭐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왔듯이 완전자산 플러스 투자자산의 효과로 해서 급격하진 않지만 꾸준한 상승세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, 그리고 하나 보면 이번 주에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엔원 환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요. 엔은 지금 난리가 났지, 난리가. 장중에만 거의 한 3% 가까이 강세로 가고 있고, 거기에 플러스 원화 같은 경우는 약세로 갖고 있어서 엔원 환율은 지금 거의 한 50원 가까이 상승을 한 상황인데, 이게 끝이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. 엔은 아마 지속적으로 강세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. 이게 엔이 지속적으로 강세를 가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, 니케이가 안 좋은 게 첫 번째고, 두 번째는 또 안전자산이고. 그래서 이게 좀 약간은 상반되잖아. 대부분의 나라는 어떤 금융시장이 안 좋거나 하면은 그 해당 통화가 약세로 가야 되는데 좀 달라요. 엔 같은 경우는. 이거를 여기서 좀 자세하게 얘기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, 그래서 니케이가 빠지면 빠질수록 그거에 따라 가지고 엔으로 강세로 갈 거고, 거기에 플러스 엔이 강세로 가면 갈수록 리스크 오프에 대한 게 더 있으면서 엔은 더 강세로 갈 수가 있다. 그렇게 되면은 엔원 환율이 조금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. 태희 뭐 더 하고 싶은 이야기 있니? 아니요. 지금은 생존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, 일단. 그치. 예, 잘 살아서 이번 기간은 좀 잘 살아남고 좋은 기회 때 잘 포착을 해서 극대화하는 게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. 기본적으로 저희 하우스가 주식에 치우쳐지지 않고 약간 매크로에 대한 분석을 위주로 해서 접근을 하고 여러 가지 상품들을 모두 다 다루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, 지금 같은 경우는 주식에 올인할 필요가 없다. 충분히 다른 곳에 투자에 대한 기회가 있기 때문에 시야를 좀 넓힐 필요가 있고, 그런 거는 우리가 예전에 강의를 찍었던 것처럼 ETF를 통해서 충분히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가 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. 그래서 이번 주 한 주도 뭐 조금 금융시장이 약간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시작을 하긴 하지만 정신만 차리면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있을 것 같다. 네, 그렇죠.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건영아 보고 싶다. 그만할까? 수고하셨습니다.